네, 어서 오세요. 태미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전문화관광해설사 문경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태미홀의 이 도지사 공간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현관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공간이고 또 가다 보면 또 하나의 현관이 있는데 거기는 외빈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공간입니다. 예,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가족들이 들어오는 공간 바로 옆에 방은 그때 당시에 우리 여자 하인이라고 할까 심부름 하시는 분이 거주했던 방이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중간 이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닫으면 완전히 가족실과 손님들이 오시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완전히 다른 별실로 봐도 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그냥 가족실에서는 가족분들만 왔다 갔다 하시고 손님들은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회의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지나다 보면 또 하나 조그만한 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시고 회의도 하시고 우리 도지사분께서 업무도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지사 공간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사택,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공간이라고 했던 부분은 업무까지 직무 업무까지 보았다고 해서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 그 현관을 들어와서 중간문을 닫고 이 직무를 보는 이 공간 안에 조그마한 또 방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남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소사라고 할까? 우리 도지사분님을 심부름도 해주시고 바깥 청소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남자분이 거주했던 방이고 지금 현재는 이 남자로 거주했던 방 안에 이렇게 우리 건축, 설계 도면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학과 학생들이 직접 제도기를 가지고 설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전화기가 하나 놓여져 있죠. 이 전화기는 업무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처음에 우리 도지사분이 오셨을 때는 이게 일본 사람이 지었긴 건축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 분이 도지사를 처음에 시작하셨죠. 그래서 도지사분이 직접 이 도청과 연락이 수통되는 우리 도지사분과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두 번째 이제 현관이죠. 두 번째 현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가 있듯이 두 번째는 저 중간에 문을 닫으면 가족실이 들어오시는 공간과 여기는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도지사님이 업무를 보실 수 있게끔 전혀 가족들은 누가 왔다 갔다 했나도 모르게 이 두 번째 이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이 현관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회의실이 있죠. 여기서 바로 우리 도지사님이 업무도 보시고 퇴근하고 오셨다가 갑작스럽게 비상사태가 그때 당시는 일제시대니까 우리가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오셔서도 여기서 직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사진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쭉 도지사분이 지내셨다 가셨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우리 심재평 도지사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역임을 했고 그때까지 여기를 도지사 공간으로 사용을 했던 곳이고 저희는 이 도지사 공간에 이렇게 해설을 맡으면서 그 역사적인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회의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옆에 보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도지사 공간 태미홀에는 서양식, 일본식, 한옥에 겸비해서 지었다고 했고 바깥에 외부에는 빨간 벽돌과 2층 그 기와, 청기와로 되어 있는데 청기와가 다른 거하고 틀리게 직접 굽는 도자기 형식, 사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그런 우리 도지사 공간이었죠. 바로 옆에 우리 서양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난로인데 그때 당시도 이렇게 지었다는 거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네. 그다음 네, 바로 옆에 회의실을 보면서 또 바로 옆에는 여기서도 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같이 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차도 마시면서 했던 공간인데, 현재는 우리 하계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그동안의 우리 도지사 공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역사가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그런 걸로 지금 꾸며져 있죠. 근데 우리 도지사 공간은 굉장히 근대 건축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아름답고 일본인이 지었지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큰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도지사 공간을 지금 갖게 된 거죠. 네. 그다음 이렇게 밖에 나오다 보면은 길다란 복도가 있죠. 굉장히 저는 여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보는 공간인데, 이 바깥에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밖에 그 정원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계절의 그런 정원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복도를 좋아하는데요. 이 복도를 통해서도 내실을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도지사 분께서 거주하고 계셨던 안방입니다. 여기는 안방으로 사용하셨던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현대식 건물에서 화장실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정말 불과 몇 년 안 걸린 상태에서 안에 화장실이 있었지만, 일본 사람은 그 옛날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냄새가 나서 어떻게 안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처럼 수세식 이것이 아니라 푸세식이면서 그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도 그 일제시대 때도 화장실이 안에 있었다는 거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간 안 맞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안에 목욕탕과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 여기도 우리의 지금 그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었나. 일제시대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6.25가 전쟁이 일어났듯이 6.25 때 그때 처음으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에 오셨다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픔의 현장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하계사님이 건설을 해 놓으셨던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정말 우리나라의 그 역사는 아픔도 많지만 지금도 전쟁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은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정말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이 정말 이북에서 쳐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 얼마나 급하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해서 휴전 협정을 내렸는데, 이 공간도 굉장히 역사적인 공간이죠. 우리 회의하는 장소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오셨다가 가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그것은 우리가 아픔이 아닐 수 없는 우리 6.25의 그 한국전쟁을 정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공간은 그런 6.25 전쟁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공간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제 내실을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죠. 이 문도 내실하고는 연결이 됐지만, 내실에 있는 가족분은 전혀 이 외실, 우리 손님들이 오셨다 가시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이 공간은 오시지도 않고 이 안에서만 움직여도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네, 내실을 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차도 마실 수 있는, 차 마실라고 해가지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 찬장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또 우리 하계사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꾸며 놓으셨는데, 이 도지사 공간 테미오레에 오시면 우리의 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대전의 그 도지사 분들이 어떠한 분이 계셨었구나, 언제 어느 때 이 도지사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는, 우리 마지막에 저 홍성의 홍성으로 이사를 도지사가 도청이 이사를 했는데, 마지막 도지사인 안희정 도지사님도 여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식 건축, 근대 건축이지만 이렇게 창문도 보면
굉장히 얼마든지 우리가 베란다, 지금 아파트에 보면 베란다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너무 예쁜 공간이라 여기다 간식도 넣어놓고 먹을 수 있고 굉장히 공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활용을 잘 한 걸로 봐요. 저는 일본 사람들의 그런 머리와 건축도 정말 남다르지 않고 너무나 잘 설계를 하시고 한 것 같아요. 이런 베란다와 문 안에 있는 그 문을 이중으로 한 것은 그만큼 찬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공간을 주면서 이중문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과학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문 하나만 열면 또 창문은 있지만 그 안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간식도 넣어놓을 수가 있고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우리 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여기도 손님들하고 우리 내실에 오시는 손님들하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굉장히 우리 도지사 공간을 근무하면서 저도 굉장히 예쁘고 정말 신기하면서 너무 자부심을 가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실에 우리 가족분들이 사용했던 부엌이에요. 여기는 부엌. 이 부엌이 컸죠. 지금 여기도 개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싱크대가 있고 그랬는데 그 우리 부엌으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다용도실 같은 것도 있지.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좋게 꾸며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고쳐서 현대식으로 싱크대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옛날에 있던 걸 그대로 있으면서 조금 구조만 바꾸고 이런 것만 바꿔놨지 너무나 좋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 목욕탕도 이렇게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은 목욕탕이 이렇게 크면서 저희 굉장히 아름답게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크면서 있는데 여기는 부뚜막이 아니고 이 사진에 보다시피 불을 떼서 물을 저렇게 지펴가지고 물을 큰 솥단지에다가 물을 넣어서 옛날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큰 목욕탕 같은 그런 속에 물을 푹 담궜다가 일어난 그 스파 형식으로 이렇게 꾸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고쳤기 때문에 이렇게 타일을 붙이고 했는데 굉장히 그 예전에 고치기 전에는 저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타일을 이렇게 많이 조금 손을 대서 고쳐놨습니다. 네, 목욕. 네. 또 여기는 다용도실도 이렇게 그 부를 때는 보일러실하고도 나갈 수 있게끔 다용도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 많이 고쳤기 때문에 다용도실로 썼어요. 다용도실로 생각하지 밖에도 나갈 수가 있게. 네, 그렇게 됐고 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대로 그때 당시도 그때도 가족실이 활용했던 화장실이에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안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희들은 안에 수세식으로 화장실이 생기게 된 건 불과 몇 년 안 됐죠. 그렇게 그냥 밖에 있어가지고 푸세식으로 해서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에서 이렇게 수세식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을까 했는데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면은 있었겠어요? 무엇인가가 냄새 안 나게끔 했겠죠. 네. 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이 왼쪽이 스테인글라스. 창문 밖에서 햇빛이 비치면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비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아르데코풍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라고 하죠. 이렇게 직선으로 내리쬐는. 그래 이런 거를 볼 때는 정말 조그마한 것에도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하게 일본 사람들이 건축을 했다는 그런 거고 이게 스테인글라스는 서양식이에요. 서양식 보면 거기 보면 천주교 성당에도 있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1930년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풍이라고 해요. 스테인글라스. 주로 이제 종교 건물에 많이 사용했죠. 그 기독교 그 천주교의 종교 건물에 많이 사용했던 양식인데 비종교인 건물에 이렇게 일반 주택에 도입한 것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가 봐요. 공간. 일반 개인 건물에는 이런 걸 안 넣죠. 그냥 창으로 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또 원형창이 나오는데 원형창도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창문 보면 그냥 이렇게 네모 반듯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원형창도 보면 굉장히 아르데코풍이라고 하죠. 아르데코풍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으로 이렇게 창살을 만들면서 미적 감각을 주는 거죠. 미적 감각. 이렇게 원형창이 우리 도지사 공간 테미홀에 4개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이 특이하게 보면 색깔이 좀 검정색으로 많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검정색을 왜 검정색을 칠했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볼 때 굉장히 일본 사람 들은 자기의 그 권위의식을 굉장히 좀 생각을 했대요. 초대 도지사님이 일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자기에 대한 본인에 대한 권위를 좀 높이고 싶어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아래에서는 제가 서양식인 벽난로가 있고 2층에는 우리 일본식인 다다미방이 있죠. 다다미방을 들어오면 너무 예뻐요. 너무 이게 다다미 우리 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다다미라고 하는 원래가 30cm에 60cm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2개 합쳤을 때가 한 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 방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작게 설계가 됐다는 것 같아요. 작게. 이 다다미는 이 속에 집으로 압축을 시켜서 만든 게 다다미인데 그건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일본 한옥에 보면 그 구두를 놓고 불을 떼고 해서 따뜻한 온도를 쓰는데 그렇지 않고 겨울 말고 우기 때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불을 안 떼면 걔가 막 좀 습해져요. 습해지는데 얘는 습기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밖에 비가 오고 습해도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이 방에 특히 중요한 건 요 바로 뒤에 이 문이 도코노마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형태로 보면 저는 벽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본 사람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서 그 칼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 벽장 같은 이 도코노마에 칼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자기 집에서 굉장히 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셔놓은 액자 같은 거 그런 걸 걸어 놓아 가지고 굉장히 그걸 막 중요시 여겼대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오셔도 그때 당시에 그 일본 도지사분도 어떤 손님 오셔서 여기서 회의를 하시고 차를 마셔도 이 도코노마를 등지고 본인이 그 앞에 앉는데요. 다른 분이 여기는 절대 안 앉으시고 최고로 높은 사람이 이 도코노마를 등지고서 이렇게 앉고 여기도 옆에 보면 굉장히 창살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고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예쁘고 멋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정말 활용도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베란다도 아닌 정말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 방은 2개의 방이었는데 중간에 문을 지금 걷어놓은 상태고 손님이 오시면 2개의 방으로 문을 미닫이 형식으로 놔가지고 양쪽에 방을 쓰시고 더 많이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는 그 문을 뜯어서 이렇게 회의를 했던 그런 데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것이 이제 아르데코풍이라고 해요. 직선으로 딱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창살로 되어 있지만 미적 감각도 있다. 아르데코풍.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너무너무 예뻐요. 예쁘고 그리고 여기 손님들이 이제 차를 마신다든가 다가를 하시면 이 안에 내실에서 그런 음식은 준비를 하지만 그 내실에 계신 분이 이 손님들을 쳐다볼 수도 없고 손님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실 수 없으니까 요 문은 이 도르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실에서 음식을 장만하면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음식을 받아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여기는 썼다고 해요. 네, 그런 공간이고 이렇게 한지를 바르는 창살과 그 한지를 바르는 문종이와 창살과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 밖에 보면은 테라스라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보면 그 시절에 정말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큰 정원과 이런 것이 굉장히 호화롭죠. 굉장히 좋죠. 예, 이런 공간들이
너무나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국이었는데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어졌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대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보물과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대로 보존이 되고 그대로 이렇게 됐으면은 그래도 등록문화재라든가 근대건축은 거의 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돼가지고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고쳐서 문화재로는 안타깝게 등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우리 도지사 공간을 굉장히 의미 있고 전국에서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셔서 정말 굉장히 아름답고 또 어떠신 분은 대전에 출생이신 분은 우리 아버지가 도청에 그때 당시에 무슨 국장이었는데 이 앞에 또 여러 사택이 있어요. 사택이 이제 국장급 이하 분들이 사셨던 사택인데 거기에 살았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감히 와볼 수 없는 그런 곳을 이렇게 개방이 돼서 해설사 선생님들까지 계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셔요. 여기를 감히 진짜 그때 당시는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이렇게 개방을 하고 선생님들이 계셔서 해설을 해준다는 거가 대전문화관광 해설사 회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을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끝인가요? 끝이에요. 감사합니다.